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불통이다. 그리고 언론 환경도 참 좋지가 않다. 언론도 지금 보면 KBS나 또 이제 MBC 이제 8월에 박문진 이사진이 교체가 되면 MBC가 또 똑같이 KBS의 길을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길을 쓰고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고 네. 방통위원이 5명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추천 인사는 임명도 안 하고 그래서 대통령 임명한 2명이 아직도 2명입니다. 네, 아직도 2명입니다. 자기들끼리 의사결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국민이 그 모르질 않습니다. 예. KBS가 아무리 거의 무슨 뭐 전두환 시절에 네. 방송을 해도 또 설사 이제 MBC가 만약에 그런 식의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네. 이미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루트가 다양하고 직접 정보도 취득하고 그렇죠. 또 정보를 좋은 정보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들을 서로 교류하고 하는 네. 시민적 역량이 축적돼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행위들이 네. 시민들의 분노를 더 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의 분노를 키울 것이다. 또 언론의 역할. 사실은 우리가 10년 전에 MB 시절에도 그때도 뭐 공영방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랑 지금 비교해 보면 너무나 언론 환경이 변했어요. 미디어 환경이. 오마이 TV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 우리가 계속 들을 수밖에 없고 그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럼요. 그리고 예. 그때 이제 MB 시절에 이제 종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싸움도 엄청 치열하게 야당이 당시 뭐 그때 100석 80 몇 석 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구상을 한 거 아닙니까? 보수의 네. 영구 집권을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그랜드 디자인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가장 결정적인 촉매제는 종편입니다. 아하. JTBC와 TV조선이에요. 그렇네요. 그때 무슨 KBS와 MBC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맞아요. 근데 TV 거기는 뭐 네. 문제를 덮기 바빴죠. MBC는 심지어는 무슨 행사장 집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거는 그 도와서는 JTBC와 TV조선입니다. 아하. TV조선은 누굽니까? 예. 최순실 예. 그 주차장에서 막 영상 붙이고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 장면들이 결정적이었던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예. 그런 겁니다. 세상 예, 이치가. 예. 아무리 이걸 막아보려고 해도 국민들의 목소리는 막을 수 없고 국민의 뜻은 거슬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교훈을 다시 한번 제가 되새게 되는데 그래서 오마이TV 역할이 큰 거죠. 맞습니다. 예. 정답은 바로 오마이TV입니다. 예. 예. 자, 근데 이것도 좀 궁금한 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운동권 청산 얘기를 또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시대 정신이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나 이런 주장, 뭐 특권 폐지 얘기도 계속 하고 있던데. 글쎄요, 뭐 그 운동권 청산이 국민들에게 사실은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딱 시장에 가시거나 사람들 만나시면 운동권 청산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뭐 운동권 청산이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선거를 위한 선거 승리를 위한 그러니까 국민적 프레임이라기보다는 네. 자기 진영을 단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 프레임 가지고는 총선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집토끼를 단결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전 녹화 대담이나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도 사과하지 않고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 뭐 그게 정치 공작이다. 아쉽다. 이 정도 표현으로 끝났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집토끼 단속용이고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가지 발언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시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아니 무슨 운동권 청산이 지금 왜 화두가 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하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럼요,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운동권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러게요. 그래서 예. 그 이제 검사 독재
이제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검사 독재는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생깁니다. 어떤 구조냐면 왜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아니 검사들은 평생 저놈이 나쁜 놈이냐 아니냐, 죄를 진 놈이냐 안 진 놈이냐,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빨갱이냐 아니냐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이분법이에요. 아. 너는 죄를 지내냐 안 지내냐. 네. 그런 이분법은 이념적 이분법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이분법이거든요. 네. 그런 이분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고 외교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겠냐.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요직을 차지하고 대통령부터 비대위원장, 방통위원장, 금융위원장, 네. 그리고 이제는 여당까지, 여당의 국회의원들까지 다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정말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는 검사들이 요직에 포진돼 있으니 이 민생이 이렇게 엉망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다라고 수긍을 하셔요. 아하. 예. 그렇죠. 현재 이제 권력, 현재 그렇죠.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운동권 청산 그러면 네. 그 국민의힘 내에 있는 운동권 다 청산하셔야죠. 뭐 김문수, 그 경산의 위원장, 예. 뭐 하태경 의원, 네. 그거 많이 있을 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또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설 민심도 그렇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계가 특히 이제 R&D 예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더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이 학생까지 끌려나간 일이 벌어져서 참 이번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쎄요. R&D 예산 과방위에 계시기 때문에 R&D 예산도 그렇지만 언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최전선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사실 작년에 정말로 정신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이제 쫓아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내정하고 뭐 네. 인사청문회하고 탄핵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어쨌든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과정들 그리고 뭐 KBS 이사장 쫓아내고 KBS 사장 쫓아내고 또 MBC 방문진 이사장 쫓아냈다가 다시 이제 복귀하고 예. 하여튼 1년에 엄청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방심위원장 쫓아내고 방심위원들 다 바꿔버리고 그렇네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과학기술 쪽은 그 보수나 진보 뭐 여나야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사실은 크게 이슈가 없었거든요. R&D 예산은 그 국가의 규모에 맞게 계속 확충해줘야 된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 R&D 예산이다라는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여야 따로 없는 거죠. 그럼요. 합의가 네.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 합의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깬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방위 중에서 과학기술 쪽은 좀 평온했죠. 근데 이제 R&D 예산 때문에 아이고. 예. 작년 1년 동안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올해도 뭐 방송, 언론이 심상치 않을 것 같고 또 과학기술계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낼 거기 때문에 오늘 조승래 의원 올해 한 해도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총선도 있고. 예, 심지어는 지금 경선 중입니다. 경선 중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아유. 경선 중이라 심란하실 텐데,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과학 문제 또 방송 문제 언론 문제 있을 때마다 또 여쭙겠습니다. 그때마다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또 우리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또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끝으로 해주십시오. 예, 사실은 올해 우리나라는 참 매우 중요한 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피크를 찍고 추락하느냐 아니면 다시 또 다른 피크를 위해서 나아갈 것이냐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정점을 찍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징표들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R&D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정말로 그 추락을 가속화시키는 매우 한심하고 바보 같은 결정이다.
그 점을 분명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그 소위 퀀텀 점프를 하려면 R&D 예산에 충분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수한 연구자들, 젊은 인재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고서 국가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고민을 해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행동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정도로 애둘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국 뭐 4월 총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